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희망찬 교회라는 침례교회 목회자인데요. 구리시에 있고 거기서 1997년 IMF가 시작되던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꽤 좀 길게 했습니다. 그 전에 1992년도에 서울 장안동에서 5년간 목회하다가 97년도에 구리시로 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2013년에 BCN TV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2.0 수련회 자료나 포럼 자료, 또 천막 카페 여러 가지 사역들이 bcntv.kr 들어가시면 거기 다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2년 전이죠. 천막 카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BCN-TV 대표이기도 하고요. 천막 카페 리더이지만 그보다 희망찬교회 담임 목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천막 카페를 섬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활동가로서 천막 카페를 섬긴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듯이 저도 꽤 오랫동안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담임 목회를 전제로 해서 목회 일환으로서 천막 카페 사역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목회적 고민, 공동체의 사역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갖고 있는 그 강의안은 참고로 좀 보세요. 참고로 보시고 자연스럽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교회는 자매들로부터 커피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매들 몇몇이 시작한 커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앞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구리역이 있습니다. 구리역에 가서 한 500잔씩 나누었어요. 500잔 나누는 시간이 1시간이면 다 소모가 돼요. 왜냐하면 역에 사람 도착하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면 줄을 서죠. 우리가 줄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줄을 서더라고요. 핸드드립 커피를 일시에 500잔을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섬기는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매너, 섬기는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섬기는 사람들끼리 큰 소리로 외치지 말고 소곤소곤 귓속말로 하고 커피를 받는 분들을 철저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줄을 서요. 섬기는 이들이 질서 있게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줄을 섭니다. 이 자매들로부터 이렇게 지역에서 커피 봉사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가 거리 광장의 목사인데 촛불교회 최형국 목사가 제 중학교 동창이면서 침례교 같은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가 세월호 광장에 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침례교에서 볼 때는 이단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 친구가 2013년 4월 달에 대한문 앞에서 쌍차 해직자 돕기를 위한 모교 기도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커피 봉사를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 하다가 뭐 커피만 봉사하면 되겠지 하고
자매들을 이끌고 거기 나갔죠. 해당되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전체 사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쌍용차 해직자를 위한 목요기도에 커피 봉사를 시작했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그 농성장 분위기는 아니죠. 형제들에게 포스가 있듯이 자매들에게 포스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예쁘게 또 매너 있게 봉사하면 현장이 그 분위기를 따라줘요. 자매들의 힘은 의외로 큽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예요. 경찰이 차벽을 다 세우고 나중에 최영국 목사만 연행해서 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차분해졌다고 자매들이 예쁜 미소와 함께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사역이 브리시를 벗어나서 서울로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에서 2014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광화문 국민휴가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개신교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 대책위에 들어가 있었던 최영국 목사한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대요. 최영국 목사는 커피 봉사가 좋겠다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희망찬 교회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 방에다가 상의하는 글을 올렸죠. 너무나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화문 교회 2.0 광화문 천막카페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천막카페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해 11월에 다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책위가 아니라 가족대책위에서 국민휴가 기간에 천막카페가 너무 좋았다고 다시 해줄 수 있냐고 물어서 이 또한 실행위 방에서 논의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와 국민휴가 때와의 그 차이는 국민휴가 기간에 천막카페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봉사였어요. 정확히 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는 이 봉사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주일만 빼놓고. 천막카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붙박이가 있습니다. 붙박이가 그 요일을 책임지는데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즌별로 운영을 했죠. 대개는 2달 간격으로 한 시즌 끊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할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주일날은 자율 운영입니다. 주일날은 4.16 연대 상황실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은 100% 우리가 거기다 채워놓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막카페는 그 뒤로 2014년 11월 그 뒤로 현재까지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붙박이제로 또 주일은 자율 운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봉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커피 봉사, 핸드 드립으로 내린 커피 봉사와 다른 음료로 이게 봉사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든지 커피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또 다른 봉사가 식사봉사인데 식사봉사는 한시적으로 했었어요. 유가족들이 거기 계시면서 거의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2015년 작년이죠. 4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영석 아빠하고 오병환 씨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이 참 많대요. 누가 음식을 이렇게 벌려놓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말들이 많이 오고 간대요. 그리고 식당밥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조미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앞세운 분들이니까 자기 몸을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몸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그 사실을 알리고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개인도 단체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해서 식사봉사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유가족이 상주하기 전까지 식사봉사 또한 요일별로 했습니다. 천막카페는 수요일날, 또 성미산 마을에서는 뭐 금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개인, 단체, 교회 해서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식사봉사를 쭉 하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유가족, 상주하시는 유가족들이 더 이상 상주하지 않고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렇게 윤번제로 와서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식사봉사를 그때부터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식사봉사가 끝날 즈음에 작년 9월이죠. 목요 문화제라는 것을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사진을 좀 보실까요? 그 커피 봉사 핸드드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요일별 붙박이들이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천막카페가 꽤 긴 봉사를 했지만 전체 멤버가 단 한 번도 다 모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일만 시간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저기 이제 김성률 목사님도 담임 목사이신데 꽤 긴 시간 동안 토요일 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붙박이를 했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해주셨고, 또 교회 2.0에서는 목요일 날 한 사람이 맡아 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주기도 했고, 여러 단체, 교회, 개인에서 천막카페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준비한 식사가 아니고 한 개인이 준비한 식사인데요. 제 기억에는 이분이 금요일날 이렇게 해왔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소위 유가족 가운데서 광화문 농성장을 지켰던 영석 아빠라는 분이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요 문화제. 목요 문화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 사진에 등장했던 영석 아빠라는 분이 뭔가 문화제를 하고 싶다. 집회나 농성이나 이런 거 말고 투쟁적인 구호도 너무 지친다 해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3주 정도는 계속 나간 적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영석 아빠가 문화제를 해야 된다고 꼭. 왜냐면 그 전에 위드 콘서트라는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한겨울에 통기타 가수들을 불러다 놓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목요 문화제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목요 문화제가 아니고 토요 문화제였어요. 그래서 문화연대와 천막카페가 절반씩 나누어서 토요 문화제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토요일 날 우리까지 끼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토요문화제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해서 제가 문화연대 대표하고 상의를 했죠. 내가 목요일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유가족들하고도 상황실하고도 상의해서 목요문화제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요 기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에. 개신교로서는 그 시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정신을 복음주의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목요일로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요일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는 이렇게 정해졌었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은 촛불교회 촛불기도회예요. 그것은 천막카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부터 우리가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목요일은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 세 번째 목요일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 네 번째 목요일은 광장신학. 교회당 신학은 너무나 좋은데 광장신학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침례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보니까 얼마나 그 편협한 신학이겠습니까? 물론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복음주의권의 차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 계신 게 김성열 목사님, 목민연구소 고성희 자매님, 그리고 성결행동 박찬희 교수님 해서 이런 분들하고 힘을 모아서 광장신학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작년 12월부터는 날이 너무 추워서 이걸 좀 섞어서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조촐한 예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찬송가 밴드예요. 찬송가 밴드가 이날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고 그 다음날 조수미 씨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날 함께하는 예배에 이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목요문화제 첫 번째 사진입니다. 목요문화제는 현재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합니다. 1월 달과 2월 달은 광장에서 하지 않고 전시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고난받는 이들의 이웃 정원진과 함께하는 노래마당으로 하고요. 2월 달 마지막 목요일은 제 뒤에 강의하실 김종일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카페는 커피 봉사, 식사 봉사, 또 목요문화제라는 세 가지 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그 규모가 있는 행사를 몇 가지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사 주관을 했었는데 이 사진은 2014년 12월 24일 밤이에요. 칼바람 부는 광화문 광장에 가수분들, 통기타 가수분들을 모셔다 놓고 문화제를 했습니다. 위드 콘서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수능일 그때 아이들이 살아 있었으면 시험 볼 그런 차례였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250명.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특히 시험 보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해서 250개 가방 모으기,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풀뿌리 시민연대, 4.16 상황실, 그러나 거의 내용 전체는 천막카페 다 채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짧은 시간 했기 때문에 250개의 가방이 다 채워지진 않았어요. 나머지는 거기 있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더 했었는데 작년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성탄절 광장문화제 희망의 바람이 분다 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천막카페가 주관을 했고요. 21개 개신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와 함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봉사, 현재 그 두 가지 봉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천막카페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취지,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신자의 양심으로 반응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이 왔고 그 요청에 응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욕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냐면은 고난의 현장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꾀가 많잖아요. 다만 고난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다. 누군가 먼저 경험하고 서툰 이야기일지라도 이렇게 나누어드리면 충분히 참여할 분들이 많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천막카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따뜻한 정서를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고난의 현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종종 듣게 되는데 광화문 천막카페라는 이름으로는 광화문 농성장, 세월호 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이 존재하는 한 천막카페는 계속 할 것입니다. 상가집에 가면 제일 넓은 공간이 음식 먹는 식당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밤새워 주는 사람들은 친구 아닙니까? 목사들의 조직으로부터 시작한 천막카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언젠가는 다 철수하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지역도 좀 가보고 싶어요. 당초 계획은 여기저기 한 1년 정도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커피라는 방법을 갖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길어지는 바람에 거기 계속 있는 거죠. 쭉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고난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섬기는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방법은 현장에서 창조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또 현장에서 효과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간접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예. 그러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목회적인 접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자매들은 커피 봉사하고 저는 사진 찍는 걸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정도야, 커피 봉사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보는 게 좀 제 눈에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친구하고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눠봤는데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숫자가. 특히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사안과 결부된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현장을 다 안내하면 내가 커피를 갖고 한번 다 같이 가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목회하는 희망찬교회 적용한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고난의 현장,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겪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셀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사실은 그 셀교회고요. 굉장한 멤버십이 있어요. 또 회중 정치를 하고요. 1년 가야 교인이 한 명을 안 나갑니다. 한 10년간 그렇게 유지가 된 교회예요. 작년에 교회 굉장히 공동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표면상은 목사의 부재라는 것이었지만 내면에는 이런 세월호 참사에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10년 된, 18년 된 뭐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세월호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직능별 목장, 사회 참여를 위한 직능별 목장까지 현재 왔고, 그것이 교회적인 결의로 이제 문제없음 목사의 이런 활동이나 교인들의 참여에 대해서 교인총회에서 결의해서 이제는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직능별 목장이 5개가 있어요. 직능별 목장 이전에는 그냥 목장이라 불렀는데, 직능별 목장이 생기고부터 앞에 있었던 목장을 말씀 나눔 목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삶을 나누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목장인데, 이 목장의 한계 너무 친해지니까 새로운 분들이 참 끼어들어가기가 참 어렵고, 또 내부의 문제가 너무 커져요. 즉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여기고, 우리 안에서 나눔과 교제만 너무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바깥과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우리 안에 그 치우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해서 말씀 나눔 목장과 함께 직능별 목장을 두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수 목장입니다. 이름은 제가 졌습니다. 광야에서 생수와 같이 살자, 뭐 이렇게. 광야 생수 목장이 직접적으로 천막 카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장, 두 번째 목장이 그 실전사라는 목장이 있어요. 실전사는 실로 전하는 주의 사랑. 실로 전하는 주의 사랑에서 실전사. 실전사 목장은 천막 카페 그 광야 생수 목장과 같이, 광야 생수 목장도 10몇 년 전에 자매들이 교회 앞에서 커피 봉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목장화시킨 거거든요. 실전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한 8년 정도 어떤 자매가 그 뜨개질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참석하는 분들이 지역민들이에요. 교인들이 아니고. 심지어 그 불교인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연결한 것이 이제 실전사 목장이 됐습니다. 성미산 마을 사람들 오셔서 이게 피켓팅 하시는 분들 손토시를 만들어서 드린 건데, 요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는 이제 손토시가 들어 있고요. 여기 캘리는 제가 쓴 거고,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정성껏 이렇게 나눠 드리고, 또 이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자랑 삼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 좀 나누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늘 있는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사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천국의 밥상이라는 목장이 있어요. 교회에서 늘 애찬하죠. 밥 먹죠. 이 밥하는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끊임없이 밥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걸 맨날 우리만 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밥상은 교회에서 애찬을 담당할 뿐 아니라 여러 행사, 그러니까 광야 생수 목장이 연결되어서 유가족들의 밥을 챙겨줄 때 실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밥상 멤버들이었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장애인 센터의 그 어떤 반찬 공급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요점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를 우리들만의 문화로 갖고 있을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눔의 문화로 사용하면 굉장히 멋진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밥상이 있고요. 찾아가는 희망 카페라고 있어요. 찾아가는 희망 카페. 찾아가는 희망 카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지역에서 커피 봉사했던 것이 시작이고요. 난 바람 넌 눈물의 그 백미연 가수 백미연이 희망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더 나누리라는 단체, 가수 재능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구리시 내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거리 공연에서 모아진 돈을 갖고 금년 초에도 작년 그 모금에 걸고 1,000만 원을 구리시에다 기탁을 했어요. 소년 소녀 가정을 도우라고. 근데 그분들을 옆에서 돕는 겁니다. 그분들은 공연을 하고 우리는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해서 찾아가는 희망 카페. 단지 커피 봉사가 아니라 그것도 팀을 짜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 모임이 하나 있어요. 수다 북수라고. 수다 떠는 책 읽기 모임. 수다 북수인데 BCN TV 컨텐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책은 별로 안 읽고 수다만 떨어요. 책의 골자를 갖고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수다북수가 여러 이 목장의 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목회적인 그 생각들, 세월호 셋자만 나와도 오해하는 그런 풍토에서 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갖게 됐던 것이 수다북수 멤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 중심을 잘 이해하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이것은 교회가 거부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름아름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개 직능별 목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직능별 목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목적은 선교적 목적, 사회 참여, 소통 이 3가지 선교적 목적, 사회 참여, 소통 이런 그 목적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능별 목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교제와 나눔의 문화를 외부와 연결한 거예요.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부서보다는 새로운 그 조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잘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미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문화는 굉장히 따뜻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의 현장과 링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목회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하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봉사를 위한 방법이에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돕는 일에 있어서
대다수는 그 찬성을 해요.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우려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담을 많이 느껴요. 뭐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안 하면 죄인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하는 분들 직접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자매들이 사실은 제가 광장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찾아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좋은 일은 100% 찬성해야 돼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돕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안 되는 이상한 풍토. 근데 안 되는 쪽으로는 2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데 되는 것은 100% 찬성해야 되는 이런 구조.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직능별 목장을 만든 거죠. 직능별 목장은 교회 전체 방향에 문제가 없으면 직능별 목장의 멤버들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고 다만 개인의 선택에 참여할지 말지 이렇게 그 설명을 했고 금년 총회 때 교인 총회 때 결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인 어떤 목장으로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능별 목장이 살려면 어찌 하면 좋을까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천막카페죠. 뭐 실련사가 뜨개질로 손터시를 만들었을 때 천막카페가 성미산 마을의 그 활동가들 또 여기저기서 피켓팅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현장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직능별 목장의 그 봉사를 현장에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직능별 목장이 살려면 천막 카페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능별 목장의 성패, 오타가 났네요. 직능별 목장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방법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봉사나 사역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뭐 취미생활이나 교인들이 얼마든지 현재 하고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 방법은 되게 쉽죠. 그러면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리더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더나 어떤 외부로 나가서 봉사할 때는 뭐 교인들 다 몰아서 가지 않아요. 좀 정해서 갑니다. 왜 정해서 가냐면 그것이 교회만의 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봉사를 기뻐하는 다른 분들, 거기는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그걸 잘 반죽을 할 수 있는 사람, 현재 봉사하는 사람과 좀 이질적인 어떤 신앙과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잘 섞어서 반죽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고 있는 리더가 서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 천막 카페라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광장에서 해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물론 이제 그 커피를 공짜로 주니까 또 좋은 원두를 핸드 드립으로 내려서 드리니까 다 좋아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주님을 알리는 방식, 여기 딱딱한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천막 카페 봉사할 때 건너편에서 뛰 두르고 뭐 확성기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쪽에다 현수막 탁 펼쳐놓고 태국기 휘날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이거 들고서 굉장히 막 정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복음의 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목사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 그 교회 2.0 목회자 운동도 이렇게 써 있고요. 계신 교도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친절하면 돼요. 친절을 베푸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모교문화제라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그 거부당하지 않는 방법, 옛날에 뭐 일산교회에서 뭐 스텔스 교회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교회. 즉,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아주 친절한 방법으로 가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런 천막 카페가 여러 지역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정한 시간 안에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천안에서 개척한 지 8년 차 되는데요. 예. 전통 교회에서 절반이 오셨고요. 새로운 팀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실험 차원에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해요. 그 대신 자원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목회자가 그럴 때 한도 없이 기다리지 않고 앞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가는 방법은 어떤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저하고 비슷한 방법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자발적인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자생하는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이 성경적 가치와 이렇게 잘 연결되고 선교적 목적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거면 그때는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수다북수 같은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문화, 그 문화를 선교적 목적으로 링크시키는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데, 그걸 보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도 목사 혼자 외롭게 할 가능성 크고요. 너무 늦게 가도 모이면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가장 인격적이며 또 열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 공부나 신앙훈련을 반드시 그 강의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예. 기도하시면서 그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타이밍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한테도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경기대서 백문환입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왜 5개 직능이 거의 다 세월호나 천막카페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남는 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연구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1년을 계속 광화문에 나오셨는데, 그러면은 평상시 그 1년 정도의 목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성도들을 만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 건데, 근데 그 광화문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또 개인적인 삶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건데 저희같이 교인이 몇 명 안 되면은 그래도 뭐 그 시간을 쪼개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희망찬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만나야 될 홍보들 규모가 조금 있다 보면 광화문에 있는 시간 때문에 홍보들을 못 만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 희망찬 교회는 직능별 목장 이전에도 제가 친구 선교사 합동측 박철현 선교사라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해왔었고 또 지역에 뭐 샬롬의 집이라는 중증 장애인들 센터를 10수년 됐습니다. 그 섬긴 지. 그리고 희망찬 교회 전도사가 리더로 있는 COJ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 미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인데 국내 지부 대표예요. 그 사역 비슷하게 샬롬의 집 돕는 거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고도 조금 있는데요. 충분히 다른 봉사의 기회가 이미 있었고 세월호 사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니까요. 그것은 답이 될 것 같고요. 목양적인 그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교회 그 목사가 부재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정서적 스킨십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상처 입고 떠난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 굉장히 큰 왜 목양적 직능별 목장을 만들었냐면은 이게 교회 사역이라면 시간이 들어가든지 돈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함께 봉사하면 제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 되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도 본의 아닌 죄인이 되어서 교회 앞에서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현재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 다 해요. 수요 예배는 부목사 설교하는 데 참석하고요. 금요 성령 집회 설교 및 기도의 인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당에 있으면서 사람 만나고 커피 내려주고 같이 교제하고 하고 주일날은 주일 설교하죠. 물론 주일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청년 목장을 3개로 나누어 갖고 한 목장을 책임지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일남전도회,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하고 목장 모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저녁 기도회 때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해요. 찬양 인도 같이 하면서 앞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해도요.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해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정서적 스킨십이 없이는 목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작년보다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카페같이 꾸미고 여기저기 룸을 다 만들면서 또 한쪽에 찜질방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자매님들이 거기서 많이 이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피켓팅을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은 안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만 있어서 목회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행복해요.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사로서 내 양심에 이건 해야 된다,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좀 목사로서 행복하고 내 자녀에게 내가 할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걸 본인한테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교회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꼼수가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혼자 아까 예. 아마 교회 사회 참여 활동을 생각하셨을 때 예. 생각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나 교회 사역의 하나의 방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교회 밖에 기관을 만들어서 NGO처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왔을 때는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고민들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 밖에 어떤 NGO나 단체로 만들어서 따로 하지 않고 교회 내 목장으로서 운영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광화문이나 그 시청이나 그 친구가 거기 있다 보니까 자주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주의권 교회들에 대한 아쉬움을 같이 이야기한 세월은 좀 길어요.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쌍차, 해직자 돕기, 커피 봉사가 있었고 광화문 국민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돕는 천막 카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교회 2.0 목회자 운동하고 더불어 같이 했던 것은 교회적인 사회 참여로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어떤 개신교 단체들은 이미 많잖아요. 이미 많은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예, 이 자매님까지만 질문을 받는 게 뒤에 강의하시는 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예. 제가 집에서 드립을 해먹을 정도로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그 원두가 1g에 7,000원 정도의 고가잖아요. 예. 원두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하고요. 1kg에 2만 원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거를 교회에서 적용하시는 그 천막 카페는 희망찬 교회 돈 1원도 안 들어갔어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예. 사실 이제 생업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들과의 충돌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천막 카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교회 2.0 내 카페 교회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드립하는 방법이나 원두나 컵 구입하는 최고로 질 좋고 싼 데가 어딘지 정보를 다 알아서 커피는 로스팅 해주는 그 분이 있어요. 우리 조 PD 후배가 이렇게 전문적인 바리스타인데 해주시고 해서 가격을 좀 맞춰달라고 했죠. 우리 봉사하니까 좋은 원두를 제가 원하는 요 맛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1kg에 2만 원 이렇게 하고 컵이나 기구도 제일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금전적 문제는요, 현장 후원이 거의 전부예요. 온라인 후원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요. 현장 후원이 거의 전부인데, 현장 후원으로 여저까지 큰 행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공짜예요. 드셔요. 이렇게 해도요, 이게 후원함에 돈 넣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계산하지 않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만큼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재원을 끌어다가 했다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런 힘은 있어요, 교회가.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제 그 현장 후원으로만 여태까지 하고 있고, 잔고도 꽤 돼요, 지금.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